마련해 주신 국회의원 하영재 의원님께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뜨거운 환영의 박수.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70년 건설사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70년 건설사의 건설법을 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일선 유지관리 산업이 기여온 것은 이미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25년 큰 사고 없이 유지해 온 것도 아마 유지관리 산업의 업계나 기술력의 증강이 결국 오늘의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는 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금 정부는 수돗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이 현행 법체계에서 뭔가 개선하든 좀 개선을 하고 건설업종을 더 유지 발전시킬 수 있고 하는 것도 유지 발전시키고 이런 거심 편하게 좀 토론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법률을 하면 개정을 안 했는데 아예 분리시켜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법률 제정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려면 이런 기회를 거쳐야 됩니다. 토론도 거치고 청문 절차 거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가 제출한 완전히 뛰어냈거든요. 시설유지관리업을 건설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관되었다 생각하고 저로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아무쪼록 오늘 정부 소식고 의미 깊고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하면서 국민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 점에서 여러분 접근해 주시고 그것도 부탁을 해올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영재 의원님과 또이도 여러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영재 의원님과 상임위에서 자주 뵙고 하면서 열과 성으로 국정에 매진하신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물 유지관리협회 황해 회장님께서 자리에 계신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리더십을 발휘하느라고 너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가 전문 건설업의 준종합화, 전문 건설업의 종합화의 방향으로 좀 관련한 추세가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합의 전문화. 그래서 이거 좀 방향이 조금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픈 시스템. 그래서 실력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평가받고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것. 그리고 두 번째도 시장 보호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업체별 능력에 의한 구분이 돼야겠다 라는 것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관련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의 배경이 말해줬듯이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더 세분화된 보수 관련 점검이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돼야겠고,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자율적 기타 시장에 좀 더 수능적인 그런 발전 방향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지속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실적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노력이 같이 이어져야지 이 변화하는 산업 발전에 편승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시설물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정답을 제안하러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우리가 오픈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착륙의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주관력차는 폐업이 속출할 겁니다. 문 닫는 게 낫죠. 이제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종합건설 면허를 받든가 3개의 전문 대업종을 받아가지고 일을 계속하면 될 거 아니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는 유주관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온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우리 그걸로 이제까지 영위를 해왔는데 딴 걸 하라면 우리가 딴 거 뭘 합니까? 그러면 해봐야 손해볼밖에 없죠. 안 해본 공사를 거기 들어가서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걸 해도 손해보는데 내가 안 해본 걸 하라. 그럼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우리 유주관리업체는 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5만 명의 기술력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유주관리는 유주관리 기사, 유주관리 기술사, 유주관리 기능사 제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토목 건축 기사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훈련시키고 우리가 교육시켜서 육성시킨 기술자란 말이에요. 그 인력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 그럼 5만여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가족들 30만 명은 완전히 실업자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니까 모든 시설물들은 전부 다 안정감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 처음 말씀하신 분이 유주관리업체가 태동된 이후로는 큰 건설사고가 없었습니다. 건설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엉뚱한 데서들 사고가 있었지 우리 유주관리와 관련된 데서는 붕괴사고라든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주관리업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시설물들은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붕괴사고는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해지면서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모든 책임은 이렇게 발생되는 모든 책임들은 정부 이반자한테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 플러스 정부 이반자 플러스 그 회의에 참석했던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죠. 유주관리 업종한테 발주되는 공사가 전부 다 자기들한테 오니까 물론 좋죠. 그러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한테 모든 화살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 첨언하자면은 유주관리는 건설 공정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별개 공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모든 전문 의사들 정형외과 의사, 저는 그 얘기를 정형외과 의사가 우리 보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나 기타 향후 앞으로 모든 다른 의사들 그 분야를 산부인과로 전부 다 통폐하라 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의료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우리 유주관리에서는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까? 유주관리업체 없애라. 그리고 니들 일로 가라 저리 가라. 상당한 부분이 타당하고 일부가 잘못됐다면 일부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설 유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공청회처럼 하영재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까지의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문제의 본질을 잠깐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건설 사업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법이 달라요.
건설에서 하는 기본법은 건설 산업을 다루는 것이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것이지 유지 관리 산업이나 사업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산업 기본법이라는 틀 속에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설업의 일정으로 유지 관리법을 운영해 온 겁니다.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달라요. 접근 방법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도시화가 빨리 됐던 유럽 불합화들은 이미 뭐 많게는 50년 정도 쉽게 건설업계의 그 건설업 시장에 50% 정도가 유지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유지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걸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러한 법 자체를 바꿔서 거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통합을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발전됐을 다시금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크게 그냥 신규 시장과 유지관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제도가 그냥 밀고 가서 제도가 되더라도 전체의 실적 같은 관리는 신규와 유지관리를 구분해 놓는 것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서 또한 몇 가지 우리 전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상으로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이 유지관리업이 태생돼 와서부터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국내에 큰 사고 없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해봤고요. 그러나 실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이미 꽤 많이 늦었다. 다행인 것은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늦었다. 그게 왜 늦느냐?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면 하려는 데와 하는 걸 막으려는 데가 있는데 막으려는 데의 저항이 셉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이나 또는 종합건설업이나 심지어는 또 다른 각종 조그마한 협회 등등까지도 이익적으로 볼 때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파일을 키우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약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러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또한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생겼었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더 많이 모아서 그분들의 뜻들을 모으고 또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를 적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를 택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해법을 찾아야만 될 것이지 또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실은 이제 제가 이 분야에 오래 해서 시설물관리 학과도 만들어서 운영해왔고요. 또한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 공학계 해당을 하면서도 협의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영배 의원께 부탁드린다면 법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서 불가역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 협회랑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 기사를 만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가다가 끝내는 못 만들었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이 그렇게 배출된 인력들이 이 유지관리업체 장사하는 기관들은 반드시 몇 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형태로만 한다면 그것이 서로 타당성도 맞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누구도 다시 그걸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설유지관리법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후 인프라와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들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 1로서 이 시설물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가 디지털 기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차례 뭐 하겠다 한다 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정보마당 정보통보의 통계정보 그리고 국토교통부 통계놀이 국토도시 승인통계 들어가 보면 건축물 그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움터의 정보센터에 건축물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보면 안 맞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그동안에 이제 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에 국도안전관리원으로 돼 있고, 제가 지금 건축물의 상태평가 방법 및 법령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갖다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한 100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데이터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은 했지만 이게 다 아날로그 데이터 DB지 디지털 DB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DB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이 안전 건축물 안전, 시설물 안전이 과연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정보 관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 미래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고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제도를 제정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재정 확보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넘어서서 이런 플랫폼으로 국가가 만들어야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협회에서도 이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협회에서 좀 밀어붙여 주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끌고 나가면서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차피 하의원님께서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시설물 안전법에서 새롭게 다시 규율을 하면, 정하면, 그럼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를 어떻게 등록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산업 개편안과 연동을 시킨다고 치면은 업종 한 부분을 살려서 시설물 유지관리업도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의 경우에는 현재 대업종화된 6개 부분이 아마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계가 되는 업종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심사를 면제해주는 요건을 시행령에다가 두면은 쉽게 연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유지관리법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요건을 강화할 것인지, 현재 유대를 유지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유지관리업으로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우리 유지관리의 고도화 측면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격제도 관련해서 자격제도를 신설하려고 하면은 국가자격기본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아마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되 중간 단계로서 협회가 부여하는 민간 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하려면 법률에다가 협회의 업무 중에 하나로 자격제도에 관련된 교육훈련 기능을 좀 부여하면 중간 단계로서 기술의 전문화나 현재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순기능으로 연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